톰제리 김민수 대표님, 차영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이런 식이 있어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 웃음 참느라 지금 혼났잖아요. 아, 저는 버럭 수장님의 실수가 저의 인생의 큰 낙입니다. 아니 시작하실 때 잠깐 좀 삐끗하셨다고. 그게 얼마나 웃겨. 옆에서 그렇게 웃으시면은. 아,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다 위태위태했어요.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누적 점수가 쌓이면 그 사회자가 교체되지 않을까. 그쵸. 공식 문서화해서 몇 차례 실수를 하셨다. 이걸 이제 본부장님한테 올려야죠. 선혜 씨도 바짝 정신 차리세요. 저도 정신- 저 두 분이 그러니까. 이쪽 자리 굉장히 노리고 계세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오히려 더 인기가 그쪽에서 많으신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이리로 오시려고? 그래도 뭐 현재 인기를 입어서 우리의 이제 미래를 이제 그거는 그렇구나. 시청자분들이 선택하시겠죠. 네. 언젠가 한번 투표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 지금 이제 7.5에 아무리 인포맥스 라이브 예? 월수목 순서는 뭔가 이렇게 알짜배기 정보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렸다 들어오시고 화금은 그래 뭐 내용은 됐고 너희들 어떻게 찍고 까보나 한번 보자 그 생각으로 오신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론이 이렇게 길었어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어쨌거나 뭐 장은 계속 어렵고 진짜 아이고. 유럽장 시작할 때 딱 마치 지난 그 언제입니까?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침공됐을 때 미국 증시 한 3% 이상 급락 출발했다가 확 감아올려서 저점 대비 7% 이상 오른 예, 것처럼 맞습니다. 유럽장에서도 오늘 개장초 쇼카바가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 변곡인가 싶었는데 장은 끝나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또 윗꼬리가 달리면서 또 이렇게 상승폭을 갉아먹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여전히 힘든 장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계속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는 네. 계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사실 전면전까지도 예측을 못했었는데 네. 그렇죠? 전면전이 되고도 이렇게 또 오래 가리라고도 예측을 좀 뭐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러시아 군대가 이렇게 힘을 못 쓸 일이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우크라이나가 또 예상외로 외상을 잘하고 굉장히 있고. 선전하고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들어오기 전에 유튜브를 네. 이렇게 봤는데 미국이 마음을 바꾼 계기가 지금 말씀하신 우크라이나의 어떤 뭐 저항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바꿨다 뭐 생각도 그런 굉장히 강하다. 뭐 네. 그런데 러시아가 좀 의외로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싸움이 나면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특히 부부 싸움.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그렇군요. 네. 저런 발언도 거의 페이크 뉴스예요. 네. 아예 네. 안 그냥 해봐서 모르겠다. 원래 소장님은 그냥 다 아내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열어 그러니까 쉬는 예. 어쨌거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만큼은 제가 보긴 그래요. 이쪽은 절대 선, 이쪽은 절대 악. 이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 사고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한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구 주류 언론들을 갖다 그대로 옮겨다 하는 그냥 우리 언론 매체들의 보도는 조금 이렇게 그 중에서도 진위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렇죠. 거고 그런 역할을 갖다가 이제 요즘은 뭐 언론의 역할이 아무래도 예전보다 못하다 보니 이제 유튜브를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데 좀 균형감 있게 이렇게 보실 필요는 있다 싶은 네.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까 맞습니다. 선혜 씨, 네. 아까 톰과 제리를 소개를 하시는데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인지는 정확하게 아세요? 순서가 약간 아까 자꾸 바뀌길 누가 톰이에요? 두 분 그게 중에. 아니고요. 톰제고 리입니다. 아니잖아요. 진짜요? 예? 톰 제리, 톰이 창주장님.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 이제 사실 맞아요. 원고대로 읽어가지고 그렇죠. 약간 바뀌어 있네요. 그러니까. 톰 차영주 소장님, 제리 김민수 대표님. 네. 근데 이게 캐릭터상인 거예요? 아니면 외모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상인 찍어보세요. 거예요? 외모상인 거예요? 찍어보세요. 외모였으면 제가 곰이었겠죠. 그 물개예요, 저는? 오 좋다. 근데 두 사람 세워놓고 톰 제리야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니까 그럼요. 러시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알아.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일까 두 사람 세워놓고 뭐 그거는 뭐 해볼 것도 없는데. 초코파이 먹겠죠, 일단. 자 비싼 이틀리 얘기하죠. 네. 리포트 내지는 예. 브리핑. 이틀리 리포트는 뭐 이번 내일 대선이고 모레 쿼드러플 데이 뭐 이런 거 있고 해서 그건 뺐습니다. 뺐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불거진 이슈 세 네.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불거진 이슈 첫 번째는 정부가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바꾸겠다 이렇게 한 3일 전인가요?
언론에 배포를 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 제가 이제 수차례 여기서 이제 LG 엔솔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여왔는데 지금 어찌됐든 여야 대선 주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손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정부가 먼저 손을 이제 치고 나왔어요. 물론 이 뒤에 또 한 차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나온 내용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자,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것들, 물적 분할 전에는 사업 부분으로 있다가 이것을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회사를 이제 사업 부분은 이제 한 회사죠. 한 회사였다가 이것을 모회사와 자회사로 이제 쪼개는 과정. 이게 LG 엔솔과 똑같은 거죠. LG 화학의 그 화학과 전기차 부분이 이제 전기차 부분이 배터리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화학 밑에 배터리를 넣었죠. 그런 다음에 자회사를 상장시키면서 기존 주주들이 소외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불거졌다. 이게 이제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업의 합병, 뭐 분할, 뭐 이런 경우 있을 때 소액 주주 의견을 수렴한다라든지 반대 주주 권리 보호는 주주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었던 문구입니다. 이게 신설이 된 거죠. 없었던 문구인데 이제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제 여기에 따른 것들은 또 이제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주주 보호 방안이 나온 게 아니고 예. 주주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예, 강구에서 방침을 좀 얘기한 약간 거예요. 이제 모호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신설을 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의견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 신설했는데 글쎄요. 뭐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이게 아직 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대선 이후에 뭐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이제 내각이 구성되고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차례 또 얘기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차제의 모든 걸 다 완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했다라는 정도 의미를 저는 좀 둬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차 소장님 네. 지금 알렌 레너드님도 지금 지적하십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 정부에서 무슨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뭐 금융위원회나 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거 상법 바꿔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나서겠죠. 국회라든지 정부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현재 지금 이제 주주 보호 신설, 네. 물적 분할 시, 그 다음에 계열사 내부 거래 시 설명 의무라든지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을 문서화하는 거. 이런 부분들 뭐 여기가 나와 있고 지배구조 공시 대상도 현재로서는 이제 2조에서 1조로 내려왔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간다라는 건데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이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쪽 시장에 들어오셨고 네. 거기에 목소리를 내는 다양한 유튜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런 게 반영된 게 아니겠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워낙 또 많이들 해먹었고 그렇죠. 맞죠. 좀 진짜 욕 나올 정도로 해먹었으니까 올해 작년에 LG에서 올해입니다. LG 엔솔은 올해지만 그렇죠. 작년에도 작년 말에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뭐 말 꺼내면 많으니까 이제 팩트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갖고는 차 소장님이 많이 버럭버럭 하셨어. 예. 예. 충분히. 예. 아 근데 안 하세요? 뭐 이미 지난 거 가지고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집에서 받은 조언이 있어요. 네. 너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소리 치고 다니지 마라. 그럼 이제 조용하실 이제 어. 귀 막에 빼도 돼요? 근데 이제 또 언제 또 이 성격상 욱하고 올라올지 모르는데. 저도 우리 집에서 예. 당서열 1위한테 지적 많이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부싸움을 안 한 당신 이유가 왜 그거예요. 그러냐? 어? 그 뭐 나든 티내냐, 나이든 티내냐, 나든 뭐 왜 그렇게 화가 잔뜩 나 있냐 늘, 뭐 이런 식이라서. 그나저나 어째 누가 만들었어요 저 파워포인트? 직접 만드셨어요? 예. 오. 아니 저는 사진 캡처해서 붙인 거예요. 아니 사진 캡처 근데 전반적으로 깔끔해져 가지고.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녹색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는 저런 거 하실 수 있었구나. 아, 일이구나. 지금까지 왜 갑자기 화가 난? 제가 화가 난? 아니 선생님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동안 해오신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자, 여전히 제 트렌드로 가겠습니다. 네. 검정색 일변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네. 이제 포스코가 지금 이제 주주 이제 배당 이제 이슈가 나오죠. 이제 주총이 다가오니까 배당과 관련된 것은 주총 결의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총에서 결의를 합니다만 이쯤 되면 이제 배당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일자고 여러분들이 잘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작년 12월 말일자로 배당에 대해서 권리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네. 확정이 됐고요. 이제 3월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주총이 시작돼서 3월 말까지 주총이 끝날 텐데 여기서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 배당 주식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현금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납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일부 이제 그 자기네들이 스스로 우리가 얼마 배당하겠다 이제 발표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을 이제 그대로 캡처해 온 겁니다. 주주환원 정책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3년 동안의 배당 정책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순이익은 들쑥날쑥할 수가 있죠. 기업들마다 네. 뭐 1,000억을 냈다가 1,500을 냈다 500을 냈다 할 수 있지만 배당 성향 그러니까 순이익 중에 몇 프로를 배당하겠다라는 것을 3년 정도 지키는 것을 특히 이제 미국계 주식책을 보면 배당주의 투자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0억에서 1,500억, 500억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30% 배당을 주겠다라고 하면 순이익의 30%를 꾸준히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기업은 30%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기업이니 배당 투자로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단기 순이익의 20% 배당이라든지 사업년 뭐 이렇게 잉여 현금으로 한다라든지 어쨌든 나름대로 이렇게 정책을 공표를 해요.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을 수 있을까? 이게 기사가 이제 벌써 조금 약간 제 스타일이죠. 저게 그래서 기사 내용에 믿을 수 있을까가 나와요. 네, 믿을 수 있을까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건 정답은 믿을 수 없다고 정답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기사가 저렇게 반문하는 이유가 있는데 포스코 이야기를 해보자. 네. 포스코는 2020년 1월 말 처음으로 2020년에서 20년까지 배당 정책을 공시했다. 배당 정책을 공시하면서 공시잖아. 이거는 어떤 언론에 발표한 게 아니라 그 다트를 통해서 공시한 거잖아요. 네. 공시인데 연결재무제표 단기 순이익의 30%를 배당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공시 이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공시사항 위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22년까지 배당을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뭐 얘기를 블라블라 이렇게 해보니, 포스코는 사업년도까지 30% 배당하겠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월 28일 발표한 지배주주 순이익은 6조 6천억. 그거에서 사상 최대 이익이 났고, 그런대로 이거에 30%라면 1조 9천억, 한 2조 정도를 배당을 해야 돼요. 근데 지난해 분기 배당은 이미 9천억을 했고 이번에 하다 보면 1조 2천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해보면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30% 하겠다고 했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한 7천억은 좀 덜했다. 덜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거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다른 기사를 보면 포스코가 지금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거 아닙니까? 전년 대비해서 4.1배. 네. 너무 이익 규모가 커지니까 배당을 줄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스코란 기업도 배당 성향을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익이 커지니까 이제 조금 주춤했다 이런 어떤 비판적인 기사들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아까웠나 보네. 네, 좀 그런 다 뉘앙스예요. 배당으로 내주기가 그런 좀 뉘앙스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식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처음에 기사를 보면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뭐 주주환원 정책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많은 분들이 배당을 주면서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용어를 기업들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공시한 누가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네 스스로 하겠다. 해놓고 네.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카롭게 이 기업들을 좀 추적해.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주식을 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주들을 뭐같이 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기업이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이익이 해도 저는 투자 안 한다는 마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도 일단 지금 고민 중에 이제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시기라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연례만 그러니까 화를 좀 이렇게 네. 뭐 이 정도면 평안할 수 있죠. 네,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배당 용어를 한번 좀 네. 보면 배당 성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 배당과 액면가 배당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몇 프로 배당하겠다.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액면가 배당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1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 배당하겠다 그러면 5천 원에 3%예요. 그렇죠? 5천 원에 그럼 3%. 삼성전자는 100원에 얼마?
액면가 100원 아닌가요, 요새? 500원인가? 100원인가? 지난번에 5,000원에서 그냥 50대 1로 액면 분할했잖아.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가배당,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혼동하시는 게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 거기는 시가배당이 많아요. 네. 시가배당이 많고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액면가 배당입니다. 시가배당일 때 시가배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사를 써주거나 이렇게 리포트에서 네. 아예 네. 시가에 대한 뭐 배당 기준일 뭐 시가 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만약 네. 그죠? 주가 액면 헷갈리지 바뀌니까. 않게. 네. 주가는 바뀌니까 예. 하여튼 어쨌든 많이만 주소. 많이만 이렇게 그리고 정답이다. 삼성전자는 100원입니다. 액면가 100원. 네. 그러니까 100원.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배당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 이제 내피셜인데 이 플랫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주가가 굉장히 맥을 못 치고 있어요.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 아니겠습니까? 빵 중에서도 많이 빠졌죠. 전자상거래인데 이게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인 아마존이 오프라인 서점 아마존 북스의 문을 닫는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뭐 온오프라 이게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온오프라인에서 연계를 통해서 판매를 촉진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점포가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온오프라인의 어떤 시너지 효과라기보다는 오프라인이 어떤 그냥 어떤 그 팝스토어 정도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존이 구조조정을 들어갔다라는 얘기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이게 또 다른 기사인데 뭐 이렇게 뭐 아마존이 이렇게 했다 블라블라블라 됐는데 지금 이제 아마존에 있어서 지금 식료품 사업부가 매출이 지금 적자 사업부입니다. 네. 적자 사업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마존이 한 60조 정도 우리나라 돈을 내서 이제 플랫폼을 확장시켰는데 지금 이제 이 빨간 표를 보면 투자자들이 아마존의 부진한 사업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모든 이제 사업을 펼치면 그 플랫폼이 모든 것을 장악할 것으로 보고 각 사업부들이 원활히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여기에 온오프라인까지 된다라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날 거라는 예상을 지금 아마존이 깨고 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 일단 부진한 사업부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기사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포털 사이트를 이제 기사 검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느낀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벤처라든지 대기업들이 아마존의 어떤 사업부를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경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 이게 이제 도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누구든지 여기에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넓은 이제 대군들을 한쪽에서 스스로 이제 갉아먹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이 모든 것을 장악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뽑아봤습니다. 뭔가 혼자 날로만 먹던 분위기에서 조금 변화가 왔고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CEO를 그만두는 거나 잭 도로시가 트위터 그만두고 나 저 뭐 옛날에 그 스퀘어인가 블록 그쪽으로 뭐 전념하겠다. 이 친구들이 아마존이 잘 나가고 트위터가 잘 나간다 싶으면 안 그랬을 것 같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죠. 지금 채팅방에서는 벌써 시작하고 한 19분 됐는데 네. 우리 큐티 제리 대표님이 비중이 너무 적어요라는 그러니까. 분도 계시고 뭐 며칠 사이에 왜 저렇게 머리가 새고 차마 못 뭔가 읽어드렸는데. 아이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 보이냐 이러기도 하고 지금 아, 차 소장님 설명 듣는 분보다 지금 제리가 왜 저래 하는 분들이 더 많으셔. 그러면은 자 분량도 채울 겸 우리 또 제리 또 자랑질 한번 들어줘야지. 또 이틀 사이에 얼마 버셨어? 자랑? 오. 그거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 머리 얘기하고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도 있구나. 그런데 솔직히 아니 진짜 건강 괜찮으세요 하고 머리색이 물으시는 약간 분도 밝아지고 계셔요. 그래서 더 머리색이요. 그러니까 이런 대연합인포맥스에 나오려면은 좀 뭔가 활기찬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뭔가 스타일링도 좀 바꾸고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도 오늘은 장중에 손절 한 3번 친 사람 같아. 얼굴이 저는 이제 부시시하고. 김민수 대표를 자주 보는 입장에서 보면 거의 매일 보는 입장에서 보면 지난 금요일 날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녁 때. 예.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만났어요. 네. 근데 머리가 확 바뀌었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주말 사이에.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 이게 신경을 이제 보니까 미용실에 단골에 가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나오시면서 알아보시더라고요.
알아보셔. 네. 증권 방송을 보시는구나. 제리와 저 이렇게 막 보진 않은데 네, 그래서 네. 괜히 저도 반가운 마음에 그래서 이런 때 이렇게 나가시고 그러면은 스타일링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야 되겠죠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나중에 결제할 때 보니까 아하 당했. 한 2만 원 주고 머리 자르던 게 한 6, 7만 원 정도 결제됐구나. 아이 뭐 하니까 뭐 무슨 또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두 자리예요? 네. 두 자리예요? 두 자리더라고요. 결제하면서 알았죠. 아하. 또 머리카락에 또 모발에 영양 주자고 뭐 또 바르고 그랬지. 아니, 제 머리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뭐 하신 네. 거예요? 뭐 하셨어요? 기억이 자르고. 안 나요. 남자들은 그런 용어를 몰라요.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뭐 워터보라고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고 뭐 좋은 거래요. 그런데 좋은 거겠죠. 네, 근데 저는 모발에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근데 뭐 괜히 또 그러면서 방송 얘기 막 해주시니까 이게 다 이게 영업 전략이 이런 쪽으로 죄송합니다 원장님.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랬습니다. 예, 아니 그 매매는 솔직히 그냥 그래요. 요즘에 보면은 진짜 바쁘게 움직여 있는데 오늘도 좀 몇 시간 나면 열심히 움직이는데 돈이 잘 안 돼요. 돈이 잘 안 돼. 예, 그걸 보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섹터가 분명히 있고 뭐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분명히 움직이는 네네. 섹터들 그와 관련돼서 뭐 알루미늄, 니켈 관련된 쪽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딱 보면은 1시간 반을 못 갑니다. 딱 패턴이. 그럴 정도로 취약합니다, 시장이. 근데 네. 2020년에는 네. 우리 개인들이 막 사고 기관 외국인 팔아도 지수가 올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왜 하루에 1조 넘게 사기도 하고 7천억, 8천억을 사는데 왜 지수가 왜 이렇게 밀려? 차이가 뭐예요?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개인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신용들이 급매물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어떤 매물대 공백들이 좀 생겼죠. 어때 코로나 때? 네, 2020년에? 코로나 때 이제 확 밀리면서 그때는 이제 그 개인들이 방어할 여력이 없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신용위기도 꽉 찼고 그게 이제 급격히 밀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완만하게 밀린 게 아니라 급격히 밀리다 보니까 신용이 매일 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비중도 확 줄었고 매물대 부담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4만 원에서 6만 원 올라올 때는 매물이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6만 원에서 8만 원만 가려면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이 사도 과거와는 좀 힘이 다르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은 사기에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소장님 아시겠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한 열흘 전부터 바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는 건 옳다. 하지만 어떤 걸 사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걸 사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가장 꺼려지는 것은 성장주들 물타기 하는 걸 가장 꺼리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김민수 대표께서 주창하고 있는 경민이 우리의 경민이를 지금 모아간다라는 전략은 저는 베팅해봐도 때다. 경기 민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지금 선혜 씨 질문의 연장선 네. 개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우리 김 대표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내지는 조금은 그거 뭐 조금은 내 용어야. 그거 쓰지 말고 딴 용어로 써요. 딴 용어. 조금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글자가 발산하셔야 됩니다. 예. 입을 열어가지고 네. 설치류 특유의 그렇죠. 예. 예. 설치는 이쪽이에요. 저는 제가- 포유류 쪽이고요. 예, 좀 차이는 있지만 근데 왜 설치를 따라가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조금 이렇게 하시면 예. 근데 일단 개인들 사는 거 보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대형주도 호가나 이제 탄력들 보고 그러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느낌입니다. 딱 드는 거는. 그래서 개인들이 받쳐놓은 호가를 이거를 물고 내려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이제 하나의 느끼는 방향이고 그리고 예전과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테마주는 계속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테마주에 대해서도 과거 같은 그러니까 단 1월 달과 지금 3월 달의 테마주의 동향도 다릅니다. 1월 달에는 뭐였죠? 1월 달에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네. 맞아 1월 달에 예. 로봇 청소기. 예, 청소기도 청소기 뭐든 장난감 예, 리을 비음만 들어가면은 다 무슨 쭉쭉쭉 움직이던 이런 호가와 탄력들이 분봉에서 나오는 변화가 이제 그런 좀 그래도 시장 안 되면 이쪽으로 가서 수익 내지 뭐라고 했던 이런 강력한 욕구들이 지금은 지수도 낮아졌는데 훨씬 더 약합니다. 그거를 느끼면서 시장의 좀 질이나
이런 변화를 많이 체감하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지금 개인들 매수가 조금 좀 참으셨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이야. 좀 너무 성급하게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다. 라는 판단. 여기서 선혜 씨 네. 보셨어 우리 오늘 단톡방에 차 소장님 본인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막 온천하에다가 내가 2020년 3월 이후로 매수. 대규모 매수에 네, 나섰다고 네. 막 온천하에 네. 그거 하는 온천. 톰은 그렇게 온천 나는 같은 주식 거. 샀다 하고 지금 이제 동네방네 광고를 하는데 제리는 톰도 어쨌거나 지금 개인이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제리는 거기다 대놓고 좀 자제를 해주세요. 아직은 좀, 컨셉이죠. 두 분. 그러니까 통과제. 우리가 바로 통과세. 그래도 포스트보다 나았다. 약속을 지키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 바닥 왔다. 나는 저감에- 전에 넣어놨던 걸 지금 이제 해서 오늘 저는 아침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아침부터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돈을 넣어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고 몇 종목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다 비밀입니다. 종목 수도 종목 수는 5개 샀어요. 5개요. 5개 샀는데 5개면 포트폴리오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포트폴리오 짰는데 일단 지금 저는 이제 계속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솔직히 두 가지가 섞였어요. 조금 마음 한켠에 약간 불안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빠서. 저는 제가 주문을 못 내요.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뭐가 것처럼 없어가지고?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공인인증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전화 주문 내시는 거예요? 전화 주문 MTS가 있는데 후배 지점장한테 전화를 해서 주문을 내요. 저는. 정말요? 그래서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저를 한 번 더 곱씹게 만드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지. 안 그러면 여기 보면서 이걸 탁 저는 어차피 자주 누를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후배 지점장한테 뭐 가오로 좀 잡을 겸 지점장 잘 지내지 주문 좀 내 이러고 이제 나고 이러면서 형님 예. 언제 한번 놀러 오셔야죠. 이런 그치. 거 하고, 예. 그런 얘기 좀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주문을 내는데 그런 그게 걸 이제 즐기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걸 아니 근데 좀- 가면 지점장이 법인카드로 밥 사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선배라고. 네. 그러니까 칼국수라도 한 그릇 법인카드로 얻어 먹고 오면 또 기분 좋잖아요. 역시 예. 찌우님 그러시네. 핸드폰에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니. 우와. 그러니까 우와, 저는 찌우님. 항상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는 게 여기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공인인증서가 깔려요? 요즘은 그게 아닌데 간편 인증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저는 어쨌든 안 해요. 인증서가 안 하고 없고, 네. 일단은 저는 전화 주문을 내는데. 근데 그 말씀은 일리가 있다. 예. 차라리 그렇게 해서 전화 주문을 하다 보니까 한번 한 필터가 템포 좀 한 번 더 필터링이 생각해요. 필터링이 한 번 되네. 한번 더 필터링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또 친한 후배 같으면 형 좀 참지 지금은. 그런 얘기도 좀 듣고 때로는 전화했는데 지점장이 회의 중이라서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걸르는 게 저는 조금 위안이 돼요. 제가 스스로가 이게 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라고 했을 때 어쨌든 그렇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스타일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매매를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수수료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하지는 않아요. 물론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받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 좌우지간 선혜 씨 좌우지간 틈만 나면은 뭐 벌었네 아니면 뭐 수수료라도 할인되네 좌우지간 틈만 나면 자랑질이야. 이런 것도 다 자랑이 되는 이 시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기조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김민수 대표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테마주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쫓아가려면 머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진짜 막 지금 생각만 하면 벌써 내일 대선이죠. 모레 이제 쿼드러플 데이죠.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FOMC 내일 쉬고 모레 쿼드러플 데이요. 내일 이벤트가- 만기일이구나. 네, 목요일 만기일이에요. 우와.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또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뭐 원자력 발전소를 뭐 했네 마네 막 이러면 막 그 관련주를 따라가려면 너무 머리가 아픈데 저는 지금은 그냥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제 딱 묻어둘 겁니다. 제가 네.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네. 왜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할까? 물론 개인과 외국인들이 팔아서 사지는 것도 있겠지만, 저점이란 인식이 좀 많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첫 번째는 그거 네. 같습니다. 시장이 우리가 항상 보던 게 3,000대였고 지금은 2,500, 2,600, 이젠 2,500도 흔들리네. 그러면 싸 보이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같고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 이것만 끝나면 전쟁의 리스크만 끝나면 언제든지 한번 급반등할 거야라고 하는 생각으로 매수하는 경향들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외 나머지 좀 자세하게 두들겨 보면은 의외로 약간 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스템 리스크.
무슨 말씀이죠?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은 러시아에 대한 신용 리스크에 대한 파장들 아. 뭐 이런 거나 유가에 대한 물류 비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 그런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시장이 좀 인식하는 단계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 환율입니다. 네. 환율만 환율이 봐도 이거 많이 오르죠. 네. 최근에 3일 동안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냥 정상적인 느낌은 아니고요. 1200 이제 뭐 아까 보니까 40원대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장단기 금리 차가 조금 있으면 역전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네. 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면은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리오프닝 시대는 바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급등한 물가에 대한 부담감들이 서서히 기업도 그렇고 뭔가 인식이 되는 단계로 바뀌고 있다라는 쪽이 느껴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이힐드 채권 이 스프레드가 전에는 잘 안 움직였었는데 고개 들고 있습니다. 이제 쭉 하고 올라오려고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하이드 채권 수익률. 네, 스프레드죠. 스프레드가 이렇다는 얘기를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뭘까라고 보게 되면 러시아 디폴트 리스크를 조금씩 감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디폴트 리스크가 뭐 해봐야 러시아 문제인데라고 끝낼 게 아니라 이거에 노출되는 건 익스포저라고 하실라 했구나. 네. 멋있다. 엑스포. 그래서 러시아가 세계 10위권 경제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대립을 아. 익스포저하고 엑스포는 다르지. 거기서 끝낼 겁니다. 더 붙지 마십시오. 무역학과인데 원래 이런 용어 배우잖아요. 무역학과인데.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연관될 수 있는 게 서방 은행들이겠죠. 유럽 은행들이겠죠. 그렇죠. 유럽 은행들이 그러면 상각 처리한다. 이거 어디서 회수할까요? 그러면 또 이게 확산돼서 미국이나 또 아시아 쪽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뭔가 좀 약간 선뜻 결단을 못 내리게. 약간 좀 그동안은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이 전쟁 리스크가 여기까지 확대되는구나라는 위험감을 좀 느끼는 분위기가 많이 느껴져서 이게 좀 관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 위험 자산에 대한 분위기를 그대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근데 이런 어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너무나 불확실성이 커지는 글로벌적인 분위기 때문에 네. 이제 뭐 FOMC 이벤트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의 금리 인상 속도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적으로 갈 거라는 그런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기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연준이 이제 50bp 금리 인상, 7월까지 100bp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뭐 QT의 공격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시장 그런 걸 원치 않았는데 원치 않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지금 사태 때문에 원자재 가격 급등, 뭐 유가의 급등 때문에 얘네가 조금 완화적으로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인데 저는 오히려 연준이 그런 스탠스를 안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투자자들에게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그 좋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경우를 대비했다가 좋아지면 상관이 없지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좋지 않으면 이건 또 한 채를 얻어맞는 거기 때문에 연준에 대해서 너무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좀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신 그 5종목이 더더욱 궁금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김민수 대표 얘기하는 건 충분히 공감해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우려했던 바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좀 끌고 왔었던 부분들인데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김민수 대표랑 저는 좀 다른 게 투자하는 기간이라든지 종목들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종의 좀 배팅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2020년에는 나름대로 바닥을 잡았다라는 어떤 뭐 단기적인 그런 게 보였지만 일종의 그런 리스크가 커지면 변동성이 더 커지겠죠. 하지만 그것도 견뎌내겠다라는 저는 심정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본 거죠. 6개월에서 1년. 그렇게 좀 그러니까 성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우리 뭐 김민수 대표께서도 장단기 금리차 줄어드는거나 하이힐드 쪽에서 이제 그 수익률이 뛰면서 이제 그 국고채하고의 그 스프레드가 막 벌어지는거나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이 우리 채팅방에 즐거운 인생님이 아주 참 이렇게 채팅방을 안 볼 수가 없는 게 이런 걸 갖다가 캐치할 수가. 저도 지금 즐거운 인생님 때문에 오랜만에 봤어요. 도이치뱅크 주식 차트를. 네. 독일의 도이치뱅크. 상징 네. 독일은행. 네. 예.
지금 즐거운 인생님 그러시거든. 도이치뱅크 조심해야 할 때 주식 경력 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99% 상패 차트임. 근데 도이치뱅크 지금 주가 차트 보니까 이거는 뭐 그건데 턱을 맞은 게 아니고 복부인데 복부 맞고 앞으로 쓰러진 선수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독일 증시 보면서 느꼈던 게 다 그겁니다. 뭐예요? 그 지금 은행 쪽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독일 쪽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에서 독일 무너지면 뭐 예전에 뭐 픽스 무너지는 거 뭐 이탈리아 뭐 이런 쪽은 이런 그래서. 쪽은 그건 피그즈. 원래 네이비브는요 픽스 네, 뭐 이렇게 발음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도이치니까 단케 쉔 이렇게 발음해야 돼. 네, 근데 이게 이 패턴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이끌어지는 닥스 지수 보는 거 보고 금융주 무너지면서 닥스 지수 무너지는 거 보고 이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우 지수가 최근 들어서 네. 3대 지수 가운데 안 좋았던 게 거기에 그 30개 중에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거다 야들은 가중 평균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단순 평균이다 보니까 네. 몇 종목만 2개만 확 빠져버려도 네. 지수가 흔들리는데 지금 다들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주 좋아요 이러고 있는 와중에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 보면 마탱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제가 작년 그 어디죠? 겨울쯤에 다른 방송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금융주를 얘기를 했을 때 김민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소상공인 분들 정말 자영업자분들 어려우시잖아요. 네네. 이런 대선이라든지 지금 어려운 기업들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그 대선 충당금을 좀 쌓으라 정부에서. 은행에 대해서 대선 충당금을 좀 쌓아라. 그러니까 이 대선 충당금이라는 것은 손실이 날 것을 예상해서 이게 이제 그 미리 돈을 빼놓는 거죠. 충당금이니까. 네. 그래서 이익이 줄어들어요. 충당금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체 이익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충당금을 쌓았던 것만큼 생각했던 만큼 이런 부도가 안 난다라든지 하면 충당금이 환입이 되죠. 그럼 다시 재무제표가 좋아집니다. 이 특별 이익으로 잡히는데 여기서 이제 은행들의 이제 불면 소리가 기사화됐더라고요. 대선 충당금을 많이 쌓으라고 하니까 결국 이익이 줄어들어서 배당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주주하는 정책과 뭐 역행한다 뭐 이런 뉘앙스인데 그거는 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한테 뭐 거의 뭐 지침을 내렸다라는 것은 뭐 거의 강제적인 규정이죠. 충당금을 좀 쌓으라라는 부분들을 내렸다는 거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좀 단디 좀 대비해라. 네, 그렇죠. 그런다라는 거죠. 예. 네. 반도체주도 좀 짚어볼게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6만 원대로 오늘 내려왔는데 이게 넉 달 만에 일이고 하이닉스도 12만 원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급락을 좀 했고 그 영향을 고스란히 좀 받았는데 들어가야 합니까? 대응은 또 어떻게 그거보단 해야 덜 할까요? 빠졌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 삼성전자가 지금 휴대폰 그건 무슨 문제죠? GOS? GOS? 고스 네. 쌀에 고스트 아니고 고스 쌀에 야. 굿? 예, 근데 저는 정신 차려. 네, 다행이에요. 저는 가운데 괜찮으시죠? 아니었어서. 아우 네. 정신 차려야지 나. 네. 네. 저는 이번에 하시죠.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망 많이 했습니다. 이 사태를 보고. 네, 이번에 물론- 그 GOS?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고지를 안 했잖아요. 네. 예, 고지를 안 하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게임 저 같은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게임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이 최적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다. 근데 이거는 말이 최적화지 버벅거린다며. 버벅거리 뭘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요. 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뭐 같이 뭐 프로그램을 많이 그러니까 램을 많이 잡아먹게 되면 자동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의도적인 성능 저하죠. 이걸 고지도 없이 이렇게 탑재돼서 그냥 실행되게 했다는 거는 물론 선의 의도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쓰시는 분들한테 이걸 좀 배려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좋은 프리미엄 폰을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도 저희 같이 이런 고난이도의 그 고용량으로 돌아가는 게임들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감안하고도 쓰거든요. 거기다가 문제는 그거 게임 그래 하면 그 뜨거워진다며. 뜨거워지고 발열도 많고 배터리도 금방 닳고 뭐 이런 현상은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걸 감안하고도 내가 그 갤럭시 A32 안 쓰고 이 S 시리즈 쓴다는 얘기는 그 화면과 사운드와 모든 걸 다 만족하고 게임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거를 가지고 근데 안 하시는 분들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명백한 그럼 게임이죠. 그거는 뭐예요? 네. 해킹 얘기는 뭐예요? 해킹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더 자세히 좀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그 뭐 공개를 하겠습니까?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쉬쉬하는 분위기일 텐데 지난번에 보니까 엔비디아 털리고 그 중에서 삼성도 털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네 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물론 삼성전자 입장 쪽에서는 일단 가장 민감한 거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는 안 털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치명적인 게 다 털렸네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은 또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 뭐 디도스 공격이나 게임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사이버 보안주들 국내는 거의 간 게 없거든요. 네.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더니 그날 살짝 움직이고 다 빠지더라고요. 섰었죠. 아니,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탄력이 이게 아니에요. 네, 느낌이 그래서 예.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봤더니 근데 진짜 작년에 실적들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뭐 윈스라든가 또 지금 뭐 파이오링크 이런 거 실적 좋거든요. 네. 근데 전혀 반응을 안 한다는 거는 이제 뭐 시장의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이슈화가 좀 덜 됐거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은 지출합니다. 비용은 지출하되 그렇게 생산성으로 높은 쪽이 아니다 보니까 최소화로 지출하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뭐 삼성 관련된 이슈는 그러면 반도체 아닌 걸로. 네. 반도체는 근데 아니고. 어쨌거나 뭐 그래도 뭐 7만을 갖다가 이제 하회한다거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또 12만도 내려오고 하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두 종목이 이렇게 더 밀리면은 지수가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별로 걱정 안 하세요? 우선 김 대표님. 저 걱정을 해야죠. 걱정을 할 단계고 그리고 또 SK하이닉스가 단기 특수를 받았던 게 낸드 쪽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대해서 키옥시아가 다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그 오염 때문에 생산 안 돼서 반사익을 보던 부분들이 일단은 사라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게다가 지금 반도체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업황에 대해서 이제 기존까지는 뭐 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반도체 사이클 짧아지고 그랬는데 이게 자체가 다 이제 시장 리스크로 지금 확대되면서 지금 인식을 한다는 자체 때문에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이게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선봉장에 올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게 시점이 지금 타이밍은 전혀 모르겠고요. 지금 같은 상황 쪽에서 타이밍을 논하자는 것조차도 뭐다 틀리는데요, 뭐 예측만 하면. 근데 그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또 지금 비율을 바꿔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반적인 뭐 이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시스템으로 이렇게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 아니라 저는 시장 리스크로. 시장 리스크로.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 관련주니까. 네. 시총 1, 2위면은 그렇죠. 1, 3위면은 네. 거의 다 시장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사이클이나 그런 쪽에서 좀 더 기대를 했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이렇게 급하게 매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하다 보니 생각나네. HMM 우회돼요. HMM 주가 좋습니다. 주가는 좋은데 네. 그냥 이거 지금 기존에 이 흐름 계속 믿어도 됩니까? 뭐 아직까지 저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선은? 네? 조선 쪽은? 조선은 전 아닙니다. 조선은 아니다. 네, 김민수 대표는 조선 좋아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조선은? 해운의 후방 산업이 조선인데요. 해운의 후방 산업. 그게 후방이야 전방이야? 전방도 될 수 있고 후방도 될 수 있는데 지금 배를 만들어야 명확해요. 배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해운을 하지. 그러면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있어야 달걀을 낳는데 달걀에서 나오는 게 닭이네. 그러네. 제가 괜히 물어봤죠. 답이 나올 것도 아닌데. 아 그러면은 네. 차 소장님은 HMM 좋은 거고 조선은 했고 네. 김 대표는 전 둘 다 괜찮다고 둘 다 생각합니다. 괜찮다. 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원자재 생 길길이 난린데 아이고, 진짜. 니켈은 어제 뭐 하루에 90% 60%. 장이 미쳐도 마지막은 60%, 장중엔 90%. 장중에 90%. 아 마지막에 60%? 네, 마무리는 60% 상승으로. 네. 그랬구나. 니켈. 그러면 지금 이 와중에 뭘 또 우리는 잠시도 쉴 수 없다. 지금 그러면 원자재 관련 뭘 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매매를 해봤죠. 매매를 해봤는데 저 700개도 안 되지만 원자재 관련해서 종목 한번 나와 봅시다.
내가 그 좋아요가. 매매는 해봤는데 돈이 안 돼? 예, 탄력이 영. 그러니까 딱 봐서 그러니까 아침에 오늘 개부르 뜨는 걸 먹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걸 또 이제 전날 예측을 했던 상황이면 거기다 또 이제 음봉이라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보면은 한 2시 1시쯤 가면 이제 돌리기 게 나옵니다. 네. 돌려서 다시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뭔가 바바박 들어오는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좋아하거든요. 네네. 아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 아. 그리고 이제 그냥 축 쳐진다는 얘기는 오늘 보면 또 경기 민감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 다 차익 매물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어요. 철강부터 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원자재 관련된 쪽도 약간 지금 투기적인 수요가 가세돼서 뭔가 오버슈팅이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여기다가 또 약간 비껴내면은 시장에서 원자력 관련된 쪽. 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지금 가공하는 회사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원자재를 갖다가 가공을 해서 이거를 뭐 피팅으로 만들고 밸브로 만들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가 적용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짱짱해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수요처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AI가 돼야 됩니다. 쫙 뭐가 펼쳐져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구분들도 확인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죠. 제가 이게 다 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장에서 또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방산주들 좀 움직이는데 방산. 네. 방산주들 이제 아무래도 이거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맞아요. 움직이니까 오늘도. 중소형주는 네. 말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올 초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가 나름대로 견조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단순하게 조그만 방산주처럼 전쟁 리스크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기조적으로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게 저도 오늘 알았어요. 오늘 안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그 방산주들은 다 정부가 이게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가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차피 정부가 필요한 것들도 방산업체에 지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총을 1분에 뭐 100발을 쏴야 된다. 이걸 충족시키는 걸 만들어 달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면 이게 생산 원가가 있잖아요. 생산 원가에 정부 마진을 붙여주는 거죠. 그 정부 마진을 붙여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처음에 한번 딱 만들면 이것을 새롭게 할 만한 어떤 그 욕구가 안 생긴대요. 이게 46년 된 법이래요. 그동안 46년 동안 뭘 하나 이렇게 개발을 하면 여기다 딱 이익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방산 비리 중에 하나가 이거를 원가를 자기네들이 돈 주고 낮추든지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원가 자체를 부풀리든지 그게 이제 방산 비리의 대표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건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답니다. 올해부터 얘네가 이것을 만들어서 이거를 기술 개발해서 노력을 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걔네 이익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항공우주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술력이 지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요구하는 그 항상 무기는 그렇잖아요. 정부가 요구를 하잖아요. 이런 여기서 만들어서 줘서 단가가 생기는데 거기서 추가 마진이 안 생겼는데 이제 추가 마진이 생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법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포목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밝혀드립니다. 기사를 기사를 안 읽었잖아요. 난 읽었어. 제가 아는 방사는 핵심은 그게 아닌 것 같고요. 방사는 그냥 매출이 안 나옵니다. 다 로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로비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법적인 로비스트. 그렇죠. 법적인 로비스트. 이게 저희는 정비화가 안 돼 있는데 해외는 거의 다 이게 들어갈 때 로비가 같이 그러니까 발음이 되게 안 좋은데요. 로비라고 하니까. 아니, 원래 안 그거 좋은 아니, 의미로 이게 많이 사용하지만 그게 이제 중개상. 사실은 네네. 외국에서는 그런 네. 용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직업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걸 마케팅비 비슷하게 잡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정비식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어야 레버리지 효과가 강하게 나오는 이런 패턴인데 우리는 아직 그게 없어요. 그것도 하나 추가적으로 법제가 되는데 그러면 복잡해지려네요. 이 로비 이게 조선이나 무기나 이게 단위가 크잖아요. 단위가 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뒷돈 거래가 어마어마한 분야예요. 갑자기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십니까? 공식적으로 마진의 몇 프로는 뒷돈을 주는 게 관행이었어요. 뭐? 관행. 믿거나 말거나. 뭐 영화 같은데 보면은 뭐 그런 게 나오니까. 그렇죠. 영화에도. 뭐 툭툭 던져 볼게요. 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네. 좀 꿈틀하다가 지금 또 이제 장이 또 이렇게 못 가니까 같이 이렇게 주춤하는데 네. 그 두 개 한번 진단해 보시죠. 주변에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 전 여전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은 파동보다는 물론 이제 저는 지금 문제는 LG 엔솔 같이 신저가를 뚫고 내려가는 종목이 문제지.
LG 엔솔 신저가. 예, 신저가. SDI 같이 신저가가 하는 종목이 문제지. 네. 이거는 바닥에서 중간 정도 내려오다 바닥에 들어줬잖아요. 저는 이거는 지금 뭐 심각하게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그리? disagree. 디스어그리. 아, 지난번에는 샀죠. 지난번에 샀다가 39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랬던 이유는 딱 그거죠. 이게 아무리 양극재도 뭐 소재 기업들이 충분히 셀러 회사들한테 넘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니켈이 하루에 60 몇 프로 올라가는데 이거를 뭐 장기 공급 계약 뭐 나왔다고 하더라도 억울하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공급 계약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판을 엎어? 그럴 수도밖에 없죠. 그러면 차라리 그럼 안에 파기하고 다시 다른 데를 계약할래. 그러면 또 공급 부족이죠. 이렇게 되면은 또 물량이 확 줄어버리죠. 그래서 네. 지금 나오는 게 셀 업체한테 전가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은 아마 가장 직격탄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이. 그래서 저는 가급적 지금 2차 전지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익성이 아마 1분기 실적 보게 되면 다들 엉망일 것 같습니다. 이 기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빠져나왔고 다시 이런 얘기로 이번에 1분기 벌써 1분기 실적 얼마 안 남았어요. 또 그러네요. 금방 나와요. 그러네. 네. 이때쯤 나와서 생각보다 또 엉망이다 막 그리고 또 단기 낙폭 과대 나오면 그때 살짝 들어갈 생각입니다. 저거는 엔터 쪽은 엔터하고 컨텐츠 쪽은 게임도. 그 굿. 나 진짜 보는 사람 헷갈리게 한쪽에서 끄덕끄덕거리면 한쪽에서 뭐 뺨이 흔들리는 하고 있으니 선혜 씨, 뭐 이게 뭐 컨셉은 잡혀요? 아니잖아요. 진짜로 아니, 우리 의견들이시잖아요. 저희들의 의견이 아직 왜 이렇게까지도 의견이 힘들 텐데. 그런 거에 화를 내고 계십니까? 한두 번 보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걸 시청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톰도 저리도 다 괜찮다 그러네. 네. 한번 관심 가져볼까 하는데 네. 한쪽에서 끄덕끄덕거려가지고 한번 관심 종목이 올리려 하는데 옆에서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모든 잘하시네. 아이디어를 던져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빠밤. 네. 아주 무책임한. 여기 저기잖아요. 투자의 책임은 누구? 본인의 알수 있나요? 없네. 예. 지금 그러면 엔터나 컨텐츠 그쪽은 다 좋다. 저는 좋게 봅니다. 근데 왜 차 소장님은 왜 리오프닝이라며 이게 다.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 각자의. 한번 논리를 들어봅시다. 좋다는 논리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원래 안 좋다는 거 나오고 좋다는 걸 들어. 아 그럴까? 네. 왜 안 좋은데요? 왜 나를 먼저 시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저는 이쪽 분야를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김민수 대표만큼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뷰는 그렇습니다. 이게 속내를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작년 가을까지 엔터주들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의 뇌피셜은 그거였죠.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성공한 이후에 지리산이 성공할 것이고 그 뒤에 무슨 뭐 드라마들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 K의 이런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식의 이제 어떤 바로미터였었죠. 근데 이제 그게 가을부터 확 바뀐 게 새로운 용어 두 개가 등장하죠. 메타버스와 NFT.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와 NFT 시대가 바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게 게임주와 엔터주다. 이런 것들이 모든 걸 장악할 것이다. 앞으로 후속 게임과 후속 드라마가 나올 것이고 메타버스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죠. 이게 흐름이었어요. 지금. 흐름이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주저앉으면서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게임이 생각만큼 재미없다. 그다음에 드라마가 생각만큼 재미없다. 뭐 이런 것들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게임과한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 한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는 쪽의 관점이다라고 보고 그럼 다시 저런 쪽의 메타버스와 NFT가 되느냐? 미래는 맞다. 다들 거기에 수긍해. 저도 수긍합니다. 미래는 맞지만 지금 당장 특히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 이번에 페이스북이 메타를 바꾸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지만 그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좀 갭. 그다음에 NFT도 믿었던 NFT인데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차영주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이 원본을 보장하고 싶으신 팬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성적으로 나오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NFT 거래 가능하고 어떻게 원본을 좀 거래 가능하다. 예를 들어도 좀 뭐야 이렇게 아니, 납득가거나 수긍이 될 만한 끝까지 들어보시면 납득이 돼. 끝까지 들어보시면 납득이 돼.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차용주라는 캐릭터를 했을 때 이것을 만약에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NFT화해서 팔면 될 것이다라는 건데 요지는 거죠.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비슷한 심정. 예. 그러니까 이 NFT도 우리가 이제 인식이 다른 거죠. 내가 이것을 차용주 얼굴 NFT로 팔겠다라고 내놓는다 한들 이게 시장성이 있냐라는 거죠. 아무도 안 사주면 이 NFT 가치가 없는 거죠. NFT라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도 뭐 방구 소리도 NFT 한다. 그때 당시에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특이하지만 시장성이 있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게임 엔터주들이 본질적으로 결국 본업에 충실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면 저는 조금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좋은 이유. 본업에 충실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니까 그 신사업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논외로하고 하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동양을 게임 쪽은 뭐 이제 각자 도생으로 나오는 분위기인데 거기서 뭐 체크할 건 따로 있는데 제가 지금 중점으로 삼아야 될 거는 일단 컨텐츠. 이쪽은 뭔가 또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한령 해제. 한한령은 한 적이 없대요. 한 적이 중국에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제는 모르겠고요. 저는. 네.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자기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 누구죠? 그 국무위원인가 누가 와서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고 가신 분 요즘 안 보이시던데요? 네, 그거야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어쨌든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나도 공식적으로는 작년에 딱밤 맞을 때 안 서운했어.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저희 둘을 좋아하시죠? 그렇지. 공식적으로는 두 분 다 좋아해. 공식적으로 헛방을 날렸습니다. 제가 헛방을. 네. 근데 여기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 한국 K 컨텐츠에 대한 위상 올라간 건 다 아시는 걸 거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보통 하는 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근데 디즈니 플러스가 가입자 수가 국내에서 티빙만큼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티빙이 더 셉니다, 지금. 그러면 뭐 어쨌든 이제 토종인데 약간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 지금 적자나고 있는데 돈을 막 쏟아부을 수도 없고 그 고민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K 컨텐츠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넷플릭스나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강하게 나옵니다. 넷플릭스 올해 10편 늘리겠다고 합니다. K 컨텐츠. 지금 디즈니 플러스는 3편. 예능 1편까지 포함하게 되면 3편. 근데 여기서 딱 치고 나오는 게 중국이네요. 중국에서 이번에 아이치에서 밥 잘 사주는 우리 예쁜 선의 앵커입니다.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좀 사주시. 네. 아유, 뭐 이런 예쁘다 하면 다 좋아가지고. 네네. 아이, 예쁜 깜짝이야. 누나. 네네. 누님이시죠 당연히. 아, 제- 네네네. 네. 네네. 불안했어요. 옆에 쳐다보는 게 불안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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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오늘 보니까 또한 3편이 슬기로운 깜빵 생활 뭐 이것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도 이제 무서운 게 제가 보기에는 저 홍콩에 보면은 VIU라고 하는 쪽에 가입자 수가 5,800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쪽에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강하게 구애를 한다고 하는데 이쪽이 왜 그러냐고 봤더니 홍콩에 있다 보니까 동남아를 쫙 관장을 하는데 여기서 먼저 중국계도 중국계지만 이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것보다 동남아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국 콘텐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 쪽에서 상당히 이쪽에 단가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한국 콘텐츠 입장 쪽에서는 같은 거라도 이제 뭐 넷플릭스도 이제 공급 계약 맺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그쪽에서 세게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단가 관리가 그쪽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으로 나왔을 때 지금 결론은 플러스 알파가 생긴 게 중국도 수요자가 돼 있다라고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생각보다 올해 제작한다는 콘텐츠들 대부분 보게 되면 특히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거 보세요. 작년에 실적 나온 거 보다 보니까 드라마 공급한 거 바로 실적에 4분기 반영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기조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 콘텐츠사들 실적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붙이면 이거는 이제 요 분야가 아니라 김민수 대표 얘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진하다. 굉장히 순진하다. 기업이 하는 얘기를 다 믿어.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투자할 거야. 그러면 수익이 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순진한 거. 오늘 톰이 오늘 좀 포인트 좀 올리네. 공격 포인트 좀 올리네. 톰 오늘 그러면 톰 오늘 실적에 석세스.
그럼 실적이 그래요. 발표된 거는 잘못된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면 네. 막 앞으로 이게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10개를 만들면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 10개 만들어. 몇 개 성공하는지 지켜보자. 저는 한번 이런 보자. 건데 자 10개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나갑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저도 저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네. 이 모처럼 이 톰의 공격에 제리가 약간 당황하는 그러니까, 모습. 이거 참 우리가 자주 접하기 힘든 시츄에이션인데.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김민수 대표가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왜, 공격을 못 왜? 막아내는 거고. 그렇군요. 아이고 이럴 수가. 아니 이 정도 공격도 못 막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게 살짝 건드렸는데. 제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반성을 좀 했습니다. 네, 너무 톰 소장님께, 버럭 소장님께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 올해는 좀 착해질 줄 아셨죠? 원래 네. 교회는 주식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끌려간 이러면 네. 그래요. 지금 어쨌거나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조금은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고 이거는 내가 2부에서 우리 또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한번 본격적으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아니 저는 뭐 단순해요. 생각해 보니까 저 서울에서 이제 휘발유 값이 1,900원 넘기 시작했다는데 오늘 기름 넣는데 1,897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는 당장 이렇게 외출이나 드라이브 한다고 뭐 이렇게 멀리 가는 거 전 줄일 거라. 그러면서 외식도 안 할 거라. 그러면 내가 외식을 하고 내가 돈을 써야 그걸로 또 영업을 하시고 매출을 올리고 그걸로 또 뭘 쓰시고 하는 분들이 또 못 쓰게 돼. 돈이 돌아야 돼요.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다가 우리 채팅방에서도 몇 분은 벌써 대공황급의 어떤 충격을 갖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물론 당장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뭐 휴전 얘기도 나올 것 같기도 한 뭐 그런 뉴스의 흐름도 있지만 저의 지론은 저 정치인들 내지는 권력자들은 절대 이 DNA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일반인들하고. 어떤 뭐 공공의 이익 이런 거보다는 그거라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가 이거 찍고 까볼 때는 아니지만 그게 안 되네.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좀 진지하게 했더니만 본부장님 오늘 모처럼 얼굴 뵀더만 그 떠오르시죠? 지키지도 못할 그런 얘기 하지도 말고 그냥 하던 대로나 해라. 어쨌거나 그래요. 만만찮은 막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내일 장이 안 열리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대선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우리는 또 옵션 만기를 맞이하고 그렇죠. 오늘 밤 내일 사이에 또 국제 정세는 어떻게 전개되고 시장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참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 하루가 다르고. 네. 예측을 못 하니까 뭐 지금 전혀 불가능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예요. 진짜. 제가 오늘 환율에서 놀랐던 게 아, 나름대로 어디 또 뭐 자료 준비한다고 아침 한 10시쯤에 네. 자료 만들 때는 팍 치고 왔던 환율이 이렇게 훅 내려오면서 데일리 캔들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오더라고. 그럼 오늘 변곡점이야? 지수도 보니까 급락 출발했다가 올라왔죠. 낙폭을 플러스 날것 줄이길래 같았죠, 예. 웬걸 씨 오후 되고 다시. 장마감 무렵 되니까 지수는 오전에 봤던 그 낙폭이고 환율은 그냥 더 쭉쭉해서 양봉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NDF는 좀 밀리긴 합니다만 그러니 이게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른 장을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맞추며 맞아. 한 달 후를 어떻게 맞추냐 말이지. 그냥 톰과 제리 재롱이나 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6개월을 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제가 무슨 재롱잔치 합니까? 교회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야 출연료를 받아요. 좀 지금 뭐 아무리 종목이 된 내피셜로 출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 소장님 어쨌거나 모든 그 어떤 그 네트워크나 안테나 동원하셔가지고 이번 지나간 주말 사이에 뭔 일이 우리 김민수 대표한테 뭔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봐도 예. 눈빛이나 이 어떤 뭔가 달라? 네, 대응 그 느낌이 민감도가 확실히 이게 느낌이- 달라. 이 뭔가 있었어. 뭔가 있어. 한 템포 좀 늦죠. 그러니까 살짝 늦어. 0.5초 정도 늦죠. 그러니까 오늘 좀 비장한 아유.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김한진 박사님 밖에서 그러시겠다. 네. 저 사람들 언제 저 시잘데기 없는 소리 끝내나 싶으시겠다. 그러면 네네네. 내일은 쉬시고 보내드리죠. 게임도 좀 쉬시고 내일은 푹 쉬세요, 김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차영주 소장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